네,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새로 드러난 사실 중심으로 지금까지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백기종입니다. 예, 조금 전에 김호중 씨 오늘 오전에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는데 경찰도 혐의 입증에는 지금까지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 9일 날 김호중 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강남구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이 김호중 씨와 동석한 주점 도우미라든가 다른 일행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마신 술의 양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드마크 공식을 활용을 해서 그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역산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음주운전을 할 때는 0.03 이상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0.03 미만이면 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그래서 이제 김호중 씨가 그 머물렀던 룸에서 빈 소주병 3개 같은 걸 현장 확인하고 채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돼서 지금 음주운전도 기소 의견을 함께 한 것이고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나 도주치상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기소 의견으로 오늘 송치를 한 것이죠. 예. 구속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가 이번에 2개가 반영이 됐거든요. 조금 전 얘기했던 음주운전, 그리고 또 하나는 범인 도피 교사입니다. 범인 도피 원래 방조 혐의였는데 교사로 변경이 된 건데 교사 혐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까? 사실은 이제 김호중 씨가 범죄 이후에 본인이 그 범행을 은폐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 이 계획적으로 공모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조가 아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사실 최초 22세 된 그 매니저에게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났다. 대신 출석해서 경찰 조사를 요구한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이 범인 도피 방조는 3년 이하 징계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이 도피 교사는 5년 이하 징계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꽤 그 중한 처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김호중 씨 그 사고 직전 CCTV 보게 되면은 비틀거리면서 차를 탑승하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는 이제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김호중 씨가 걷는 모습도 보고 계시는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반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강남경찰서에 나와가지고 호송차에 이제 탑승하기 전 이 12기능 걸음걸이는 사실은 김호중 씨 체중이 90여 킬로그램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이제 그 상당한 체중으로 계단 내려올 때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예. 김호중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질심사 당시에 평소에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영상을 제공했는데 예. 이건 이제 음주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경찰은 이제 법보행 전문 기관에 걸음걸이 영상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법보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범인이 어떤 그 평소에 이 걷는 모습을 이게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범행 당시의 걸음걸이하고 예전에 평상시 걷는 걸음걸이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법보행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CCTV상 화질이 불분명할 때 법보행 그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특정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제가 추정했다고 하는데 음주 당시에 그 비틀거리는 모습이나 휘청거리는 모습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아마 분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까라고 하는 점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호중 씨 매니저요. 범인 도피 외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네요. 네, 이 매니저 사실 대신 자수해달라는 부탁을 요구받았죠. 그리고 이제 음주 상태인 상태에서 소속사까지 김호중 씨 그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이 범인 도피 이 그 혐의가 이제 적용이 돼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를 한 건데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덕 대표 41살 먹었죠. 이제 애사촌 지간으로 알려졌죠. 김호중 씨와. 그다음에 증거, 그 블랙박스를 제거한 증거 인멸 혐의의 매니저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 22살 먹은 이 매니저는 불구속 이 상태가 된 거죠. 예. 그 사고 당일에 김호중 씨와 같이 있었던 연예인들이 개그맨 정찬우 씨 그리고 가수 길 씨로 확인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강남 스크린이 1차 그 동석한 사람 중에 개그맨 정찬우 씨 그리고 가수 길 씨가 있었죠. 근데 정찬우 씨는 1차 스크린 골프장 만남 이후에 이제 집으로 귀가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길 씨는 CCTV 상에도 김호중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타고 오르고 내리는 장면이 CCTV에 공개가 됐죠. 결국은 동석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강남 이용업소에서. 그런데 이제 길 씨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일 뿐 혐의점이 없다.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를 억측한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길 씨가 3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이제 방송 하차 등 상당히 어려움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을 하고 형사처벌할 때는요. 음주 때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상당한 술을 권하고 그다음에 승용차 키를 건네주거나 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하도록 권했을 때 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이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을 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안 되면은 같이 동석해서 술을 마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호중 씨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는 어떤 수사를 받습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경찰이 여러 가지 혐의로 이 기소 의견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할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개별적으로 그 적용된 혐의가 과연 그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제 가장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입니다. 예. 이게 이드마크 공식으로 기소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과연 이게 0.03 이상의 혐의로 기소를 해서 그다음에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인 이 도피는 주도적으로 본인이 이걸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은 이게 혐의가 100% 이제 명백하거든요. 하지만 음주운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인 도피 이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보완 수사 내지는 상당한 치밀한 그런 수사를 할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간중간에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경찰 호송 차량에 내려서 검찰 문으로 이제 그 서울구치소로 이감돼서 들어가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김호중 씨와 또 그 엔터테인먼트 측에서의 어떤 대응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대응 과정들이 혹시라도 이제 검찰 구형에 어떤 좀 부정적인 그 어떤 좀 조금 더 구형량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굉장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사실은 사고 이후에 10여일 후에 김호중 씨가 이게 음주 사실이라든가 범행 사실을 일부 지금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폰 세대를 압수했는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도적이거나 조직적 계획적인 그런 형태를 보였죠. 범인 도피라든가 증거인멸 혐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법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정의가 과연 어떤 데 있느냐 이건데요.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한 해 이 경찰청이나 그다음에 그 검찰의 통계를 보면요. 한 해 200에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전히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음주운전하고도 또 도주를 했다거나 이런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치에 굉장한 이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한 해 200에서 300명, 하루에 한 명 내지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음주운전 피해자들, 그다음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인 도피라든가 그다음에 이 범죄에 대한 부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기소 단계에서는 구형량에 있어서 상당히 중한 그런 구형량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그 가수 길 씨요. 길 씨 음주운전 방조 혐의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거기서 핵심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도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길 씨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길 씨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할 걸로 알고요. 검찰에서는 직접 길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차량을 운전할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술을 강권하거나 그다음에 그 운전을 할 때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키를 건네주면서 당신이 운전해라, 너가 운전해라라고 하는 강권하는 이런 것들, 소위 말하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이 도움이라든가 이 개입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음주운전 이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거든요. 현재까지 드러난 길씨 측 주장으로나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과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걸로 예상을 하면서 김호중 씨에게 술을 권했거나 그다음에 김호중 씨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음주운전 인지를 하면서도 아무런 어떤 제지를 하지 않고 이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